우리들은 놀이터였어요. 저기 뭐야 담이 없어 그 시대는 담이 없어갖고 다 측백나무로 울타리를 다 만들었거든요. 그럼 친구들이랑 같이 측백나무 사이로 막 들어가서 훔쳐 먹었죠. 쭉 들어가니까 항아리가 쫙 났는데 항아리가 이만큼씩 아주 커. 이래. 저런 통에서 이렇게 쥐었더만 자꾸 막걸리를. 그거만 한 번 봤지요. 막걸리 좀 받아오라고 주전자 주시면 가서 막걸리 한 대 받아오면서 슬쩍슬쩍 그 막걸리 그 주둥이에 입대고 막걸리 맛을 본 경험 그 기억이 좀 있고요. 뭐 안 되더라? 이렇게 부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양조. 아 이거 그거 MZ 세대 어휘력 그건가? 정말 처음 들어봐요. 그냥 양조장 자체를. 오 기름 만드는 데였나? 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아마도 마지막 전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양조장입니다. 이 양조장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보자마자 아드레날린이 마구 솟구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마구. 누가 애주가 아니랄까봐 티가 그냥 팍팍팍 나네요, 그냥. 자, 네. 근데 우리가 간장이랑 식초 만드는 것도 양조장이라고 부르지만 네. 오늘은 정말 김대 씨가 너무나 좋아하는 술을 빚는 양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양조장이면 뭐 거의 뭐 술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김대 씨의 고향, 술의 고향. 아주 네. 신성한 곳이에요. 어머, 신성해. 제가 네. 애주가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양조장마다 술 맛이 다 다르거든요. 그쵸. 그 속에 얽힌 이야기도 다 달라요. 다르죠. 술 한 잔에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추억도 담겨, 가만있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분이 떠오르네. 뭐 이거 대잡인가? 혹시 그분을 떠올리신 거 맞죠? 예. 어제 그 길동이 아버지 데이 씨 있잖아. 또 술 처먹고 또 집에 안 들어왔대. 뭐 이런 집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 아들 큰아들은 장가 갔지? 아휴 말도 마. 나이가 50인데 220m 정도. 우회전하면 항구 도시에 그래도 해산물만 맛있을 것 같다라는 편견을 제가 깨트리기 위해서 And baby, I was waiting for someone out there. 네, 안녕하세요. 그 누구보다 우리나라 전통주를 사랑하는 말술도 마다하지 않는 두주불사의 여행 작가 노중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우 겨울에 보고 네. 봄에 또 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오늘로 세 번째 이제 출연인데 네. 반고정의 길은 이미 접어들었다. 그럼요. 맞아요. 네. 세 번째. 네. 조만간 박 소장님의 출연 횟수를 네. 넘어설 것 같다. 넘어설 것 같다. 네, 그리고 3MC 체제로 가는 네. 오늘 디딤돌을 놓는다. 이런 기분은 나왔습니다. 오. 네. 아, 야망이 크신 분이야. 야망가야. 너무 예. 좋다. 근데 네. 저희가 그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요. 노 작가님이 그 얘기를 너무나 맛깔나게 잘하시니까 맞아요. 모든 얘기를 시청자분들의 머릿속에는 그러한 공식이 생겼대요. 어떤 거? 맛 더하기 이야기는 노중훈이다. 맛 더하기 이야기 이퀄 노중훈. 이런 공식이 생겼대요. 저는 요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네. 요리를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은 많죠. 네. 또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도 저보다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음식, 맛과 이야기를 버무리는 데는 제가 사실은 좀 겸손해서 제 자랑은 잘 못하는데 네. 주변에서 그 분야만큼은 제가 최고가 아니겠느냐 맞아요.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비빔밥보다 딱. 아주 말을 맛있게 잘 버무려요. 맛깔나게. 예. 네. 네. 아니 근데 오늘따라 기분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왠지. 왜냐면 데이 씨 술 좋아한다고 앞에 막 텐션이 엄청나더라고요. 예. 그쵸. 아드레날린이 아주 그냥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네. 저도 데이 씨 못지않게 네. 술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네. 먼저 양조장이라고 하면 두 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양조장. 일단은 저는 막걸리 양조장이 먼저 떠올라요. 커다란 술독, 노란 주전자. 그쵸. 그 어렸을 때 아버지 술 심부름으로 노란 주전자를 들고 가서 술을 받아왔던 기억. 어머, 김대 씨도, 와. 잠깐만. 네. 제가 1973년생, 네. 데이 씨가 74년생 저 74년생. 고향이 서울. 서울. 근데 그런 기억이 있다고요? 사실은 제 기억은 조작됐습니다. 제가 서울 도시 한복판에서 살아서 네. 실제로 양조장을 본 적은 없고요. 네. 네. 제가 기억하는 건 이제 말씀드린 건 다 TV에서 봤던 기억들이죠. TV에서 왔던 기억들이다. 저희 때는 네. 뭐 그렇죠. 슈퍼에서 페트병에 맞아요. 받았잖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특히 이제
뭐 따지고 보면 70년대생 이후부터 네. 또 저처럼 특히나 이제 대도시에서 나고 자란 분들은 양조장에 대한 이제 추억이 좀 네. 흐릿할 텐데 네. 그쵸. 근데 이 부모님 세대와 저희 세대 사이에 이 추억의 편차가 네. 너무 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뭐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이 주류 시장이 그야말로 큰 변화를 겪어왔는데 양조장 역시 그 변화에 이제 휩쓸려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그 양조장 이면에 숨겨진 뒷이야기를 알려드리면 네. 아마 두 분 꽤나 좀 놀라실 겁니다. 뭔데요, 뭔데? 뒷얘기 뭔데요? 뭐예요? 네. 자, 우리나라 한국 사람만큼 네. 술 좋아하는 또 민족이 있겠어요? 아니, 그렇죠. 없죠. 네. 예, 예. 우리 제사상에 술 올리죠? 네. 차례상도 마찬가지죠? 그쵸, 네. 예전에 농사 지을 때 새참 때 새참 때 꼭 있어야죠. 그건 막걸리 한 잔 네. 마시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또 네. 손님 대접할 때도 술을 있어야죠. 건네는 아주 유구한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그 술을 다 네. 어디서 만들었겠어요? 옛날에 네. 그 술을 다 집. 그렇죠. 집에서. 그렇지. 그렇죠. 집에서 만든. 그 집집마다 이제 술을 빚었다는 거죠. 뭐 이른바 가양주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집집마다 술을 만드니까 다 만드는 방식도 뭐가 천차만별이고 손맛도 다르니까 네. 당연히 술 맛도 다 달랐겠죠. 그렇다면 집에서 술 만들지 않고 네. 부득이하게 술을 사야 한다. 좀 더 많은 양의 술을 사야 된다. 그럼 어디로 갔겠어요? 술을 사야 한다. 요거지. 이게 뭐요? 주모. 여기 국밥에 막걸리 한 사발 주시오. 오. 정답. 주막.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외부 판매용으로 술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개념은 없었고 네. 주로 이제 가정집이나 주막에서 소규모로 술을 담갔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아니 어떻게 보면은 집이랑 주막이 거의 양조장이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상업화된 네. 대형 양조장은 서양 문물이 들어오던 개화기, 그러니까 1876년 이후가 되겠죠. 네. 개화기 이후에 생겼다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제가 숫자를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건데 네. 네. 조선시대, 조선시대. 네. 과연 그 술을 빚는 양조업자가 네. 몇 명이었겠느냐. 아. 사실 요 숫자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나온 그 보고서를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 이제 네. 세금을 수탈하려고 일제가 맞아요. 네, 네. 예. 양조 면허, 그러니까 술을 빚는 면허를 취득한 자에게만 술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네. 자,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네. 과연 1915년에 양조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요? 1915년에 15년. 거의 100년 전이에요. 아니 나 드라 100년 전. 그렇지. 100명. 좀 더 써요, 더 써. 100명 더. 500명. 이 사람들은 통이 잘 있네. 한두 명이 한두 명. 500명. 훨씬 더 팍팍팍팍 써요. 10,000명. 자, 여러분. 네. 놀라지 마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당시에 양조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취득한 사람이 무려 네. 34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34만 명이요? 이게 엄청난 사실은 숫자거든요. 너무 많은데요. 33명이면. 바꿔서 말하면 네. 양조업자가 34만 명이란 얘기는 그 술 맛도 34만 가지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와, 맞습니다. 대박이네. 역시 생각이 다르시다. 그렇지. 와, 그럼요. 나 그냥 네. 사람이 많다고만 생각했는데 네. 술 맛이 다르다가 딱 이렇게. 야.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은 뭐 술 문화를 조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예. 네,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나 좀 실천하시고요. 지금 이제 대희 씨가 네. 뭐 이제 술 맛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술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자, 조선시대에 보통 어떤 술을 빚었느냐? 네. 보통 곡주였어, 곡주. 그쵸. 곡주. 쌀. 뭐 쌀, 이런 거. 보리 네. 같은 어, 그런 어. 곡물로 발효시켜서 만든 곡주였는데 거의 다 탁주였고 그 이외에 약주, 소주 등이 있었는데 더 막걸리보다 상위 개념을 보통 탁주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 탁주겠어요? 생각해봐요. 이게 딱 마시면 탁 하고 그냥 소화가 그냥 뿡. 그쵸. 마시면 탁탁. 이거구나. 네. 아니지. 빛깔이죠, 빛깔. 아, 빛깔이 탁하다? 그렇지,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네네. 빛깔이 탁하면 모두 다 탁주라고 부른 거고 네. 그 탁주에 있는 찌꺼기가 이렇게 가라앉고? 슬슬슬슬 가라앉으면 네. 찌꺼기를 걸은 맑은 술이 바로 약주, 약주. 청주 같은 말입니다. 네. 또 이런 막걸리나 약주를 증류해서 얻은 술이 바로 소주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요즘 세대는 소주 하면은 보통 네. 이제 초록병,
그렇죠. 청색병에 담긴 네, 거를 맞아요. 이렇게 떠올리는데 네. 전통 소주는 증류식 소주잖아요. 그렇죠. 뭐 네. 예를 들면 뭐 안동 소주 같은 그렇죠, 거. 그렇죠. 맞아요. 저희 흔히 아는 거.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대희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 초록병 있잖아요. 그건 네네. 보통 희석식 소주라고 하고 네. 말씀하신 안동 소주 같은 걸 증류식 소주라고 합니다. 증류식 소주. 네. 잘 알죠? 네. 네. 네? 어제도 마셨거든요. 어제도. 예, 증류식 소주를. 자, 하지만 네. 이제 1916년이라는 연도를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1916년 1년 뒤네. 네. 네네. 네. 이때 일제가 네. 더 강화된 주세령을 발표합니다. 아, 주세령을. 네네. 와, 이거 1916년을 보면은요, 술을 판매하는 사람보다 집에서 만드는 사람이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숫자가 보니까. 네. 근데 쭉 가다 보니까 32년은 자가용 양조 면허자가 숫자가 1이라고 적혀 있어요. 1? 한 명이라고요? 아무래도 뭐 집이나 작은 양조장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 일제가 보기에는 세금을 걷는 게 어려웠던 거예요. 정확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술을 만드는 양 있잖아요. 거기 네. 한도를 두어서 일정량을 만들지 못하면 아예 양조 면허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큰 양조장만 살려두고 세금을 한 번에 좀 편리하게 걷겠다는 그런 신부였던 거죠. 자기들이 편하려고. 맞아요, 네. 맞아요. 안 돼. 그 다양했던 술들이 사라지잖아요. 어떡해. 안 돼. 나 정말 아마존 하면서 이렇게 슬픈 표정을 오늘 김배 씨 처음 보는 것 같아, 진짜. 아니, 근데 정말 매번 느끼는 거지만 네. 일제강점기에 사라진 우리의 전통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사라졌던 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 두 분도 왜 뭐 3대째 이어간다, 4대째 이어간다는 양조장 네. 이런 이야기, 이런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런 곳들이야말로 그런 정말 엄혹했던 일제 강점기를 견뎌냈다고 보시면 되고 뭐 그 이후에 전쟁에서도 네. 살아남은 거죠.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양조장이 어떤 모습이었을지도 더 궁금해지네요. 네. 아, 근데 또 이게 술 만드는 그 비법이 양조장의 또 생명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만드는 그 안에 아무도 안 들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자료가 비밀이니까? 그렇죠. 네, 네. 자료가 남아있는 게 있나요? 진짜 정말 찾기가 힘들었는데 다행히 60년대, 70년대 양조장의 풍경이 담긴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걸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네. 버키 누나. TV 소설. TV 소설. 옛날에 그렇게 KBS 누나. 아침 드라마. 아, 양조장을 배경으로. 맞아요. 70년대. 이게 이제 드라마 중에 나오는 양조장이 실제로 충북 진천에 있는 네. 덕땡 양조장을 재현했다고 합니다. 예, 덕천 양조장입니다. 아, 예. 남원 오작교점 50박스요? 아, 이게 점장님, 근데 이거 저기 다 못 넣어드리는 거 아시죠?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알지? 아니, 기분이 좋으시다. 그렇죠. 네, 뭐 최대한 노력해서 갖다 드릴게요. 기영아, 예, 반전. 그 누룩 잘 띄워졌냐? 노릿노릿한 것이 황국이 아주 실하게 폈어요. 오, 아주 좋은데 저 온도 잘 유지하고 그 누룩균이 속까지 그 살금살금 파고들 수 있게 사이사이를 잘 띄워놔. 예, 반전. 볕도 잘 먹고 이슬도 잘 맞게 널찍널찍하게 펴요. 쿰쿰한 냄새 나면 사장님한테 혼나요. 아니, 안 돼. 어? 그 쌀을 제대로 불리려면 100번씩 씻어야 돼, 100번씩. 잡균을 완전히 없애려면 그만큼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얘기다. 예아야, 밥 잘 됐냐? 네 언니, 아주 꼬득꼬득하게 잘 됐어요. 꼬득꼬득하게. 네. 그렇죠. 그래, 어서 시키려고 해라. 주문이 밀려 난리다. 네. 아유, 시대극이라서 당시 그 제조 과정을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체험할 수 있어서 네, 너무 좋네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네. 귀중한 자료입니다. 네. 사장님, 이효정 씨. 너 이거 법제 제대로 했냐? 뭐 소리만 듣고도 이제 발효 정도가 어느 정도 그렇죠. 됐는지를 이렇게 알아맞히는 거예요. 맞아요. 만족한 얼굴이신 거죠. 네. 아, 잘 입어가고 있구나. 네.
또 드라마에 없어서는 안 될 러브라인이죠. 네, 네, 그렇죠. 그렇지. 야, 지향표. 아는 척 좀 하시지? 아, 감히 양조장집 따님에게. 내놔 빨리. 부탁할 땐 정중하게. 저러면서 이제 아유. 아니 왜 안 넘어질 것 같은데 왜 굳이 저렇게 너무 안전했는데. 그죠? 자, 이제 이 잘 나가던 양조장에 네. 위기가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첫 번째 위기예요, 이제. 사장님 왜? 나와 보세요. 아저 다 익지도 않은 술을 이렇게 막 휘저어서 놓으면은.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위에서 시키는 일이라. 요새 카바이트로 술을 익힌다는 신고가 자꾸 들어와서. 보다 내년부터는 양곡관리법 시행이 더 엄격해져서 전국민도 쓸 수 없다는 거 아시죠? 나 그 도청에 들어서 물어봤는데 자세하게 지침이 내놓은 게 없었어요. 밥 지을 쌀도 부족한데 쌀로 술을 빚는 건 좀 그렇긴 해요. 사장님도 이참에 방향을 전환해 보시는 게 어때요? 그 발효주만 고집하시지 말고 싸고 금방 취하는 소주 쪽으로. 뭐 기억나시죠? 제가 겨울 간식 편에서도 네. 말씀드렸는데 먹을 쌀이 부족해서 밀가루 사용을 권장했던 이야기가 네,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자, 법으로 이제 술에 들어가는 쌀 비율을 점점 이제 줄이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1966년에 네. 백미, 그러니까 흰쌀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기에 밀 막걸리만 만들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그 영향으로 당시 문 닫은 양조장도 꽤 많습니다. 자, 우리 영표의 제대를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건배. 그런데 서방님, 통폐합? 그게 뭔 소리다요? 그거 나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뭐 나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뭐 양조장이 워낙 많으니까 도에 하나만 남겨둔다나? 통폐합한다 이거만 해도 지금 양조장이 6, 70군데는 된다는데. 왜 굳이 통폐합해요? 다들 잘하고 있는데. 뭐 양곡 소비도 줄이고 그 세무서 김주사 말로는 세금 때문이래. 그 양조장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엄청난데 탈세가 심하니까 세금을 편리하게 걷어들이려고 중소 양조장을 다 찌그러뜨리는 거지. 그럼 덕천 양조장도 문 닫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여보, 왜 앉아 계세요? 양조 옆에 가신 일은 뭐 잘못됐어요? 잘못됐다기보다 흡사 전쟁이었어 분위기가. 그렇겠죠. 누가 선뜻 양보하겠어요. 3대째 이 일을 해왔으니 역사로 보면 우리가 제일 유리한데 워낙 촌에 박혀있고 규모가 너무 작아서 말이야. 예, 내일 꼭 좀 나오셔서 그 소중한 한 표 부탁 좀 우리 드리겠습니다. 양조장 찍어달라 이거예요. 그렇죠. 저때 선거를 이렇게 했었네요. 네. 심정으로다 이 정부 시책에 따라 통폐합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네, 제 방식이 대량 생산에는 도움이 안 될지라도 우리 전통 약주의 맛을 지켜나가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투표하고 됐겠죠? 응? 궁금하네요. 덕천! 결과가 하지만 이제 덕천 양조장은 살아남았지만 다른 이제 많은 중소규모 양조장이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때 또. 뭐 땡땡 합동 탁주, 땡땡 합동 양조 그러니까 합쳤다 이거죠. 네네. 이런 이름이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들키지? 너 내가 말한 거 명심해. 너 아래 것이 상전 넘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옛날 같으면 덕성 말이야.
소주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데 그깟 몇 분 올랐다고 안 마셔? 요새 서울 고깃집을 가봐요. 고기 먹고 누가 막걸리를 마시나? 안 마셔. 너네 대성 소주가 우리 전양조 다 잡아먹었어. 매출이 예전에 3분의 1도 안 돼. 이번 달에도 직원 몇 명 더 잘릴 거야. 내가 덕천양조 망하게 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지영표 개인이 장난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일 수도 있는 건데. 저 친구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죠. 네. 어쨌든 힘에 부친 건 사실입니다. 이제 양조장 경우는. 전통이 아까워서라도 문을 닫겠다는 생각은 말아주십시오. 언젠가는 옛맛이 그리워서 막걸리나 약주로 돌아올 겁니다. 우리 덕천 양조장도 그 명운이 다 한 것이다. 사장님은 심각하게 양조장을 접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 신문기사 내용을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주는 가격도 저렴하고 또 도수가 높으니까 마시면 금방 취하잖아요. 막걸리는 상대적으로 비싼 데다가 또 업자들이 당시 뭐 꼼수를 써가지고 뭐다 뭐 물을 과도하게 타가지고 술 맛을 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돌아가지고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재료 써서 누룩을 만들어도 다른 장소에선 덕천 양조장이랑 누룩이 달라진다면서요? 그것이 바로 50년 역사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드라마, TV 소설, 복희 누나를 통해 본 양조장 순환기였습니다. 드라마 한 편에 진짜 역사가 고스란히 다 묻어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역사라는 것이다. 저는 보면서 일제강점기를 벗어나면은 양조장이 좀 자유를 찾을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네요. 60, 70년대에도 위기가 참 많았었네요, 보니까. 그게 참 끊임없이 위기가 이제 오는 거예요. 해피엔딩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주류 제조장, 통폐합 때 굉장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탁주 제조장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네 보니까. 맞아요. 이 질 나쁜 술을 걸러내고 또 세금을 편하게 거두려고 뭐 그랬다는데 이후에 어찌됐건 간에 이게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술맛도 획일화됐겠구나 싶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맥주랑 희석식 소주가 주류 시장을 지배하면서 전통 양조장은 그만큼 더 설 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유행은 좀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패션도 돌고 돈다고 하는데 그럼요. 10년 전쯤인 것 같아요. 막걸리 붐이 정말 크게 한번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막걸리 체인점도 정말 많이 생겨났고 한류 바람을 타고서는 일본의 수출까지 정말 많이 하고 그때 뉴스에도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저도 한 10년 전에 그 막걸리 마셨던 기억이 막 나거든요. 이 홍대 가면은 무슨 뭐 고구마 막걸리, 딸기 막걸리, 무슨 막걸리 하면서 과일 막걸리가 딱 세팅되어 있고 그렇죠. 퓨전 막걸리도 있었고 막걸리 칵테일, 뭐 막걸리 슬러시. 맞아. 저는 그 막걸리에다가 그 벌집을 넣은 것도 봤어요. 그렇지, 맞아. 막걸리 이런 것도 보고. 막걸리야. 그리고 파인애플을 이렇게 다 갈아갖고 통을 파인애플 다 갈아서 그 안에다 막걸리 넣어서 파인애플 막걸리 이렇게. 그러니까 별별 막걸리가 그때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서울의 땡 막걸리, 뭐 북땡당, 뭐 이땡 막걸리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규모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쉽게도 동네 양조장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근근히 정말 버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태백 씨.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뭐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오래된 식당 찾아가서 뭐 막걸리도 한잔하고 어미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태백 지역에서 나는 좋은 술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단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뭐 어딨냐. 저 뭐 하나만 좀 여쭤봐도 돼요? 태백에 오래된 양조장, 막걸리 양조장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아세요? 화장실
무한동에서 했는데. 무한동. 어머니 드셔보셨어요, 막걸리? 네, 먹어봤지. 맛이 있어요. 맛이 있어요? 막걸리 맛이 난다고. 그렇죠, 어머니 막걸리니까 막걸리 맛이 나겠지. 맛이 있어. 지금까지 그래 하고 있지 않니까. 이거 밤이 감사해서. 아, 잘하셨어요. 네. 왜? 아, 뭐라고? 그것도 정이죠. 공짜로. 네. 뻥으로 저게 주시는 진짜 정이야. 목마르면 어머니 막걸리 먹어야지 귤을 먹어? 그 가서 막걸리 드시고 알아보시고. 가요, 어머니. 네, 가요. 네. 야, 이제 저쪽이라고 그랬어, 저쪽이라고. 요 어디 이제 근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들이 단층 집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좀 모여 있고 풍경이 예스럽습니다. 오래된 그런 마을 같아 보이는데. 오, 여러분 밖에 찾아온 것 같아요. 이 보세요. 여기요? 제조 글자가 겹쳐 있어가지고. 주류 제조. 저것도 굉장히 오래돼 보이지 않아요? 주류 제조. 제가 누굽니까? 하여튼 뭐 다른 건 몰라도 인연은 잘 못 찾아도 이런 오래된 가게, 오래된 식당, 또 어르신을 찾는 제가 좀 개코 아니겠습니까? 인연을 못 찾으셨어요? 네? 인연을. 조용히 해. 같은 곳인데. 네, 좋게 봤는데 그렇죠. 예. 자, 보시면 가운데 저 까만 지붕 보이죠? 네, 네 보여요. 네. 저게 바로 양조장인데 한눈에 봐도 엄청 커요. 규모가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 옛날에 그 다른 집의 10배 규모예요. 네네. 엄청 큽니다. 아무도 안 계신가? 사장님. 왜? 뭐예요? 아버님 고생하시니까. 아니 아버님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태백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마지막 남은 양조장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공사 중이신 것 같기도 하고 영업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영업은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왜요? 왜요? 그렇습니다. 왜? 아버지. 방송놈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만큼 막걸리를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맛을 보려고 간 건데. 꼬득해서. 근데 왜 영업 중단이 됐을까요? 왜? (1940년대) 중후반부터 양조장을 시작해서 큰아버님이 계속 영업을 하시다가 제가 2008년도 와서 양조장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가요. 그래서 태백시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고 태백시에서 인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양조장 좀 같이 좀 둘러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렇게 긴 건물 두 채가 마주보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다 용도가 다릅니다. 아, 저기 보이는 저쪽이 원료 창고이고 거기서 말하는 원료는 그럼 뭐예요? 밀가루, 밀입니다. 아, 밀가루. 네네. 이게 쌀막걸리가 아니라 밀막걸리구나. 밀막걸리. 쌀 사용 금지해갖고. 네네. 원료로 증미 냉각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아, 증미 냉각실. 증미가 뭐예요? 찐다는 거죠. 밀가루를 찐다. 그 저렇게 굴뚝이 있는 이제 방이 있는 것이죠. 네. 밀가루를 찝니다. 찐 밀가루는 어디로 갑니까? 국실로 가고. 국실? 네. 국실이 누룩실입니다. 여기서 누룩을 만든다. 3일간 숙성을 3일? 이건 뭐예요? 숙성을 시킨 누룩을 이 누룩 상자에다가 하루를 다시 여기서 또 숙성을 시킵니다. 1차, 2차. 네. 근데 난로는 그러면 왜 있어요? 추워서. 온도. 이거는 가르쳐드리기 곤란한데요. 아, 이걸 가르쳐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어디 가서 양조장은 막걸리를 빚겠어요, 아버지? 아, 이거는 항상 온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30도에서 35도? 그 온도를 항상 일정한 온도 맞춰줘야 유지. 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예전 집기들이 좀 남아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들을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여기가 아버님 누룩을 만드는 국실과 바로 연결된 공간인데 여기는 뭐라고 부릅니까? 사입실이라고 합니다. 술을 이제 발효시키는 공간이죠. 창문 숫자가 많아요. 이것도 역시
온도 유지를 위해서. 온도 유지? 20도에서 25도. 그렇게 정확한 구체적인 수치까지 말씀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술집 차리시려고요? 술집이 아니라 양조장이겠지. 무식하네. 왕겨를 사용했습니다. 왕겨? 공기 중에 습기를 빨아먹고 뭐 그래서 그런 건가? 그렇죠. 천장에도 아버지 왕겨가 있다고. 가장 중요한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예. 최종 단계 제성실로. 여기가 제성실이구나. 네. 뭐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참 성실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제성실. 제 실성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그 기계예요? 네, 발효가 다 된 술을 여기서 술을 걸러줍니다. 깨끗해진 술을 저기 담아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생산이 중단됐지만 여전히 저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망치는 뭐죠, 저거?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술이 가라앉았을 때 한 번씩 저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어주는 도구인데 40년 넘었는 도구. 40년? 네. 그야말로 진짜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고스란히 느낄 수 있네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정말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도 될 것 같아요. 맞죠? 맞아요. 여기가 가장 전성기 때 사실 여기가 그 옛날에 탄광 마을이었죠? 네. 그때 막걸리가 팔리는 게 엄청났다면서요? 한 700에서 800마일 정도 나갔어요. 700에서 800마일. 네. 약주 만들 때는 한 80명 됐고요. 80명? 네. 직원이? 네. 왜 그렇게 많이 막걸리가 팔렸냐? 광부들이 많기 때문에. 광부들이. 탄가루 마셔가면서 육체노동 아닙니까? 끝내고 와서 막걸리를 쫙 씻어내리고.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소비가 됐던 거죠. 요즘은 자전거 배달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자전거 배달하시는 분들 20리터 말 6개, 7개씩 싣고 다니는 그 추억이 제일 남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흥했는데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15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 규제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활성화가 좀 됐었는데 지역 규제가 풀리면서 외지 막걸리가 들어옴으로써 활성화가 죽었습니다. 속상하시겠어요? 전통을 이어가려고 사실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시려고. 근데 귀신 같죠? 맛이 달라지더래요. 진짜요? 네. 오. 맛이 변했다? 변질이 됐다고 했습니다. 공기와 습도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자리를 이제 손보기로 하신 거죠. 그래서 그래서 공사 중이었던 거군요. 공사 중이고 원래 자리로 다시 오기 위해서. 예. 장성 양주장의 전통의 손맛이 안 나왔다는 소리 들었을 때는 문을 닫고 싶었습니다. 좀 자존심에 균독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서 다시 옛날 양주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오래된 공간을 다시 손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원래 자리에서 생산하던 그 장성 막걸리를 그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맛볼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또 3시간 반 달려와야겠네요, 저는. 그래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예. 자, 이제 이 사장님을 그래도 돕기 위해서 어떤 젊은 분이 나섰거든요. 네. 그분을 만나러 이제 갑니다. 안녕하세요. 장사는 잘 되시죠? 네, 공사는 잘 되세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무슨 무슨 이렇게 사이시길래, 부녀지간에 서로 네. 존댓말을 하고 그러세요? 아드님과 따님 아닌가요?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플리마켓 때 처음 만나 뵙고 그 인연이 여기까지. 그때 이제 처음 맛을 보고 반하셨구나, 그 맛에. 그런데 이런 막걸리가 사라져 간다라고 하셔가지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 양조장 사장님이 SNS 사용이 어려운 세대니까 맞아요. 네, 카페 사장님이 저런 면을 많이 이렇게 도와주셨대요. 홍보 같은 것도 맞아요. 올리고, 게시물도 네, 올리고. 게시물도 올리고. 네. 어떻게 보면 생판 남인데 저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게 너무 보기 좋네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대단해요. 네. 네. 어떤 마음으로 찾아가셨던 거예요? 일단은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네. 그 아버지의 또 아버지의 어디까지 가요? 계속 대대로 이 막걸리를 너무 좋아하셨고. 대를 이은 양조장을 대를 이어서 소비자가 또 좋아하고. 그쵸. 왜 이렇게 아버님의 양조장과 아버님의 막걸리에 대해서 깊은 애착을 갖고 계실까요? 일단은 후계자, 죄송한데 감히 그럴 후계자가 되기 위해선 저와 일단 경쟁 거치셔야 돼요. 예. 저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예. 둘 중에 누구한테 주시거든요? 그런 섣부른 질문 좀 하지 마.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렇게 장인들이 사라져 가는 게 안타까운 거죠. 이제 이런 맥을 이어지지 못하고 끊긴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저희도 그 맥을 이어받을 사람도 없고 우리가 많이 찾아주면 후계는 자연스럽게 또 생기시지 않을까. 저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너무 멋지다.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카페에는 막걸리가 남아 있을까요? 있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한 좋겠는데. 번도 맛을 못 봤어 지금까지. 숨겨놓은 게 있습니다. 숨겨놓은 게 있어요. 기억났나? 이거 그런 거구나. 이야, 저거예요? 네, 끓입니다. 야, 빛깔 예, 봐라. 이거 시중에서 구하지 아니, 못하는 구할 수가 거죠. 없지. 어머. 그래요? 생산이 중단됐잖아 지금. 네, 뭐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네. 조금만 드신다고. 아니 촬영용이에요. 촬영용. 네. 궁금해요. 맛 표현해 주세요. 기가 막히네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단맛이 굉장히 적어요. 과숙성 단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신맛이 있거든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산미라는 것이죠. 좋은 유산균 먹었을 때 그런 느낌도 좀 나고. 맛 표현을 했잖아요, 제가. 이 정도면 후계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이 정도면 준수하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으신데요. 이 양반이 손실이 아니라 실성했나? 어디까지 해야 돼요, 혹시 제가? 이 정도면 됐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있던 자리에 다시 그렇죠. 복귀를 하니까 그렇죠. 그 맛을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들이나 이렇게 손을 잡고 말통을 사러 가는 그런 대물림을 좀 추억을 대물림을 해줄 수 있도록 얼마나 아름다운 열심히 대물림을 주고 싶어요. 저도 좋네요, 진짜. 하고 진짜 알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좋다. 네. 근데 영상 보는 내내 뭐 아쉽기도 하고, 뭐 안타깝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들이 그냥 복합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촬영이 끝나고 네. 이제 그 양조장 막걸리 양조장 아버님이 눈물을 내비치셨대요. 그 양조장 그 사장님이. 사장님이. 네.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죠. 제가 아버님의 뭐 속내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거 아닐까요? 저한테 언뜻 그런 이제 내색을 하긴 하셨는데 너무 힘드신 거예요. 혼자서 모든 걸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걸 놓고 싶진 않고 다시 잘하고 싶고 네. 반드시 이걸 다시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와중에
촬영을 와줘서 너무 고맙다 이거예요. 누군가는 알아주는 사람이 누군가 알아준다 이거지. 있다는 게 너무 맞아요. 마음에 감격이 딱 오셨나 봐요. 그래서 아마 네. 이제 눈물을 좀 내비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아마존이 잘했네요. 잘했어요. 네네. 네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저 카페 사장님께도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네. 이 지금 들려드린 이 카페 사장님 이야기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실 텐데 실제로 이런 젊은 친구들이 참여해가지고 정말 명맥이 끊어질 것 같았던 그 동네 양조장들이 부활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맞아요. 자 여기도 곧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요즘 이제 양조장 그 숫자를 들여다보면 재밌는 사실을 또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방금 이제 보신 것처럼 오래된 막걸리 양조장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 오히려 전체 양조장 수는 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새로 문을 여는 양조장이 많아진다는 얘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아, 오늘 정답률이 너무 좋아. 술이라서. 예. 특히 이제 맥주나 증류식 소주, 또 약주를 만드는 곳이 많아진 건데요. 이것 또한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생긴 변화입니다. 정책과 무슨 일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원래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든 술은 외부로 유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외부 유통이 이제 금지됐던 거죠. 그래서 마트나 또는 식당에 납품해서 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규제가 완화돼서 다양한 술들이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한마디로 소비자가 술을 골라 마실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아니 또 이 전통주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것도 이 양조장이 늘어나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진짜 대박이에요. 아니 그 연예인분들도 요즘 보면은 그 자기 이름을 딴 그런 그 소주를 그쵸, 맞죠. 많이 네, 발매를 사업화 하는데 하시잖아요. 대부분이 전통주로 발매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온라인 맞아요. 소비가 가능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데이 씨 제가 애주가로 인정을 하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점점 이렇게 개성을 가진 소규모 양조장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진짜. 네. 그리고 예전에 제가 깨톡으로 그 저기 술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는데 원주 모땡 양조장에서 만든 전통주가 있었거든요. 우리 술 품평회에서 이 대통령상도 수상하고 애주가 사이에서는 뭐 상당히 유명한 술이에요. 맞아요. 모땡 양조장에서 이제 이 지역에서 재배한 그 원주쌀만 사용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대요. 사연이 있대요. 어떤 사연이? 원래 이제 아버님이 농사를 지으셨는데 쌀 시장 개방을 앞두고 이제 반대 시위를 나가셨다가 시위 끝나고 그 동료들이랑 뭐 이렇게 막걸리를 마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아버님이 마신 막걸리가 미국산 쌀로 만든 막걸리였던 거야. 그거를 딱 아는 순간 내가 지금 수입쌀 그 개방 반대한다고 시위하고 그렇지. 마신 막걸리가 미국쌀로 만든 막걸리라는 걸 아는 순간 뭔가 뒤통수를 딱 얻어맞은 땅 하셨나요? 느낌을 받고 그래서 야 적어도 나는 우리 지역에서 재배한 쌀을 사용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모땡 양조장 저도 알고 거기서 나오는 술들 먹어봤어요. 정말 맛있고 마니아층의 형성들 있을 맞아요. 정도로 아주 네.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박재범 씨가 낸 술 아시죠? 네, 그 술도 거기서 동그라미 소주 맞아요. 그것도 원주 양조장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원주 쌀로 만들었고요. 또 해외 진출도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원주에서 만든 거예요. 강원도. 역시 강원도. 강원도? 그냥 어깨 보시면 막. 아니 이게 지역색 뜨는데 양조장 그 스토리까지 입혀지니까 재밌죠. 그렇지. 맞아요. 이게 또 안주거리가 된다니까요. 이런 게 소규모 양조장들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새 수제 맥주 있잖아요. 수제 맥주에 좀 빠져 있는데 이것도 좀 들여다보면 너무나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양조장마다 약간의 그 첨가물이 조금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강원도를 예를 들면은 춘천에는 감자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감자가 들어간 수제 맥주가 있어요. 감자 맥주? 감자 맥주. 감자로 저는 이 감자 맥주가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품절됐는지 저는 실제로 줄을 서서 사본 적이 있었거든요. 대단하다. 네,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강릉 또 소나무가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지. 유명하니까 솔향이 담긴
그런 수제 맥주도 있어요. 그리고 속초에서는 그 지역에서 생산한 딸기랑 복숭아로 수제 맥주를 만들기도 하고요. 속초 대게 맥주. 네, 그렇죠. 대게 맥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나왔으면 좋겠다. 만들려고 좀 하시는 거죠. 네. 나왔으면 좋겠다. 해산물 맥주. 네, 괜찮네. 근데 얼마나 네. 좋아요. 수제 맥주인데 네. 그 지역의 특산물까지 알리는 역할까지 겸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네. 너무 좋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혜경 씨가 맥주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네, 네. 바로 이곳 춘천의 풍자동에 위치한 양조장인데요. 네. 네. 저 양조장 내부를 구경하면서 이 지역에서 만든 아주 수준급인 수제 맥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예. 맥주 이름에도 그 지역색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네이밍을 하신 거죠. 술맛 나겠네. 맞아요. 이 지역 축구팀 있잖아요. 네, 강원 네, FC. 강원 FC, 네. 같이 콜라보해가지고 콜라보한 맥주를 선보이기도 하는 등 다양한 또 마케팅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는 문화가 달라진 것도 소규모 양조장이 늘어나는데 또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뭐 예전에는 그냥 막 싸고 빨리 취하는 맞아요. 취할 목적으로 네. 그냥 막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마셨다면 요즘은 그냥 문화로서 그 술 자체를 즐긴다고 그렇죠. 할까요? 즐기는 문화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뭐 너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과음은 당연히 피해야죠. 네. 오늘 녹화는 너무 힘들어하시는 데이 씨를 보면 아시겠죠. 자, 제가 네. 데이 씨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해롭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양조장의 이야기를 좀 훑어봤는데요. 억압과 규제 속에 우리의 전통 양조장이 많이 사라졌지만 다시 소규모 양조장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집집마다 술을 빚던 그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이 소규모 양조장들이 더 힘을 내서 네. 다양한 술맛과 우리의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맞아요. 저는 조만간에 혜경 씨가 네. 네. 예, 양조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딘가에서 술을 빚을 것만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노중훈 작가님 오늘도 이제 아마존과 함께 하셨는데 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제가 다녀온 그 태백의 양조장 아까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모르죠. 제가 다 가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또 이렇게 세련된 마케팅을 하는 곳들도 있지만 아까 태백 양조장의 그 사장님처럼 되게 힘들게 진짜 악전구투를 펼치는 오래된 양조장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많이 좀 가져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노 작가님을 만날 때마다 다음엔 또 어떤 이야기로 네네. 만나게 될지 맞아요. 궁금해져요. 네. 조만간 출근 쿠폰 10개를 찍는 네. 그 순간이 오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날 기대하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존재 아마존. 이거군요. Get her name and get her number. Find out all of the things that we have in common. Never all the differences. Oh yeah. Meet her parents, meet her brother. Then she starts sleeping over the crib on weekends. Like a real relationship. Oh no. For me the stars are aligning, but for her it's bad timing. So she just can't be mine.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anymore, 'cause we're all the same. All they wanna do is break my heart, my heart.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anymore, 'cause we're all the same. They just wanna see me fall apart, apart. So I hook up on a rebound, and I say that I'm gonna be single for life. But she's so pretty